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전국과 주요 경합지 지지율 경쟁에서 대부분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최근 라티노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고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이 그동안 라티노 유권자들에게 나름대로 공을 들여온 것이 최근 들어 효과를 내고 있다고 CNN은 분석하고 조 바이든 후보의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지난 금융위기 사태 때와는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은 이 라티노 표심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CNN의 보도가 나왔네요. 예, 좀 재미가 있죠. 네.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뭐 조 바이든 후보가 전국조사도 그렇고 네. 주요 경합지 조사도 그렇고 다 앞서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이 일부에서는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네. 뭐 선거일이 한 50여일도 채 안 남았는데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러나 한편에서는 2016년 대선 때도 뭐 힐러리 후보가 된다고 그랬는데 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달랐듯이 네. 이번에도 혹시 어떨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네.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건 전반적으로는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CNN이 아주 흥미로운 보도를 했어요. 조 바이든 후보의 라티노 유권자들 표심 공략에 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라티노 유권자들이 당초에는 이번 대선에서 2020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에 경합주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라티노 유권자들에게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네. 이렇게 CNN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대선 승패에 영향을 미칠 그 경합주들 결국은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결과가 대선의 당락을 좌우할 텐데 그렇죠. 그런 곳 중에서도 라티노 표심이 강한 뭐 애리조나라든가 네바다 이런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라티노들의 그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조 바이든 후보의 비율은 좀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그 CNN의 보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간다면 경합주에서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네. 이게 이제 CNN이 전하는 허허. 보도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 2016년도에 네. 힐러리 클린턴 후보 상황과 비교하면은 이 라티노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때보다는 지금 올해 들어와서 더 라티노 쪽에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 캠프 쪽이나 조 바이든 후보 캠프 쪽이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허. 그래서 전국 지지율, 주요 경합지 지지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뒤지고 있지만 네. 그런 가운데서도 최근 들어 격차를 좀 줄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원동력이 바로 라티노 유권자들의 지지에 있다. 어허.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CNN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여왔다. 이 라티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들여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2016년 대선과 지금 대선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그 2016 대선 때 마지막 여론조사, 실제 네. 대선이 대선이 벌어지기 전 마지막 그 여론조사 때 힐러리 후보가 그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에게 라티노 유권자들 지지율에서 37%포인트나 앞섰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큰 격차로 앞섰던 거죠. 어허. 네, 조 바이든 후보도 지금 라티노 유권자들 지지율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는 있는데 네. 지금 격차가 28%포인트. 그러니까 힐러리 후보와 비교하면 10% 정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힐러리 후보를 지지했던 라티노 유권자들 중에 한 10% 정도는 어허.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게 네. CNN의 보도 내용이고요. 그 CNN이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20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라티노 유권자들 지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도 좀 뺏겼다. 예, 이렇게 지금 그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CNN은 라티노 유권자들이 시프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뭐 아직은 조 바이든 후보가 더 많은 라티노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힐러리 후보와 비교하면 상당한 정도의 라티노 지지자들이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으로 쪽으로 돌아갔다. 공화당 쪽으로 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은 지난 6월부터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6월부터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는데 조 바이든 후보가 어느 지역에서건 라티노 유권자들 지지율에서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건 라티노 유권자 지지율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30%포인트 이상 앞선 게 없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30%포인트 미만으로 앞서는 게 거의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힐러리 후보처럼 37%포인트까지 넓히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하.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는 경합주에서 지금의 그 여론조사 지지율 나타나는 것 이상의 박빙으로 경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경합주에서 일부를 뺏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라티노들의 표가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CNN이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도의 라티노의 그 커뮤니티의 지지율만 가지고도 사실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길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길 수도 있죠. 더 예. 나빠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그렇죠. 나빠지지 않는다면 그럴 수 네. 있어요. 예, 지금 핵심 경합주들이 미시간, 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에서 최근 2달 정도, 그러니까 이건 그 주의 전체 지지율인데 네, 네, 5%포인트 이상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들 주도를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추세만 유지한다면 가져갈 수 있다. 뭐 사실 이 위너 테이크스 올이기 때문에 네. 뭐 1%라도 이기면은 조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조 바이든 후보는 그 4년 전 그리고 또 하나 조 바이든 후보의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4년 전 힐러리 후보에 비해서는 백인들의 지지를 좀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라티노 유권자들이 일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 것을 백인 유권자들로 만회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아하.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정도의 지지율만 유지한다면 앞으로 한 50여 남은 기간 동안 그 정도 유지한다고 한다면 뭐 표차는 그러니까 선거인단 확보수에서는 정확히 몇 대 몇으로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근소한 차로라도 이기긴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좀 위기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라티노 표심 단속엔 해야 그렇죠. 된다. 이게 이제 CNN 보도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또 그런 계산에만 이제 치우치면 뭐 라티노 표심이 일부 빠져나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좀 안일함에 빠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항상 그 미국 대선 승패를 가늠하는 주는 플로리다 아닙니까? 네. 플로리다가 대형주고 스윙 스테이시고 거기에 그 많은 선거인단이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를 이기는 후보가 결정적으로 유리해지는데 지금 플로리다를 비롯해서 네바다, 애리조나 등에서 그 라티노 유권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5%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티노 유권자들의 표심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경합주에서 그 특히 핵심 경합주 플로리다, 네바다, 애리조나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라티노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CNN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플로리다에서 승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을 이기는 시나리오는 없다. 이게 좀 CNN의 분석이고요. 근데 플로리다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제 희망이 생긴다. 이게 네, 이제 네. 선거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근데 플로리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박빙이에요. 3% 미만으로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플로리다를 사실 어느 후보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접전이 벌어지는 이유는 당초에는 올 초만 하더라도 조 바이든 후보가 훨씬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굉장히 박빙이 됐어요. 그 이유가 플로리다의 라티노 유권자들의 지지가 지금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CNN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불과 6%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어요. 라티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라티노들 플로리다 라티노들은 거의 그 뭐 비슷한 정도로 두 후보를 좀 지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라티노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그럽니다. 네, 네. 그리고 플로리다 라티노 유권자들은 아시다시피 그 쿠바에서 쿠바 사람들이 많죠. 많아요. 쿠바 난민 출신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쿠바 출신의 라티노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강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2016년에 그렇지 않았어요. 2016년 대선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후보가 플로리다에서 라티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21%포인트나 크게 앞섰습니다. 네, 근데 지금 조 바이든 후보는 6%포인트밖에 못 앞서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플로리다 승리를 조 바이든 후보가 장담할 수 없다. 네, CNN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플로리다를 조 바이든 후보가 못 가져간다면 이번 대선을 조 바이든 후보가 확실히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거의 모든 여론조사를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플로리다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다면 굉장히 또 그렇죠. 이 상황이 네. 박빙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텍사스주, 애리조나주에서는 4년 전에 힐러리 후보보다는 조 바이든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텍사스나 애리조나 중에서 하나 가져가면 뭐 플로리다 놓친 것을 상쇄하고도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 네, 네. 텍사스를 가져간다면 뭐 게임 끝이죠. 게임 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렵게라도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 같은 곳을 방어하면서 플로리다를 지켜낸다면 그러면 이 대선 향배는 정말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흑인 지지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러나 라티노는 내가 표심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략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막판에 오면서 좀 그 위력이 서서히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주택시장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시장이 아주 굳건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코로나19 이 경기 침체,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6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그 호조 내지는 순항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호황 때와 비교했을 때 비교한다면 물론 그때보다는 좀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고용시장 등은 상당히 안 좋지만 주택시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CNN 비즈니스는 주택시장이 지금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경제인들이 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2008년 그 금융위기 사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 붕괴가 금융위기 사태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완전히 그때는 무너졌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주택시장은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CNN 비즈니스의 그 보도를 보면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이 미국 경제는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만 주택시장만큼은 홀로 침체에 맞서서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모기지 대출 신청 건수는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30년 고정이 2%대 그러면 지금 무지하게 나죠. 무지하게 나죠. 그래서 네. 이 워낙에 모기지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집을 구입해도 되겠다는 생각들을 지금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당분간 사실상의 제로금리를 제로금리 유지할 유지하겠다. 계획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소한 수년간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주택시장 강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지금 예상입니다. 사실 이 주택 가격이 오르면은 말이죠. 집주인들은 기분이 좋겠지만은 네. 주택 거래에는 좋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19 경기 침체가 오면서 주택 가격이 좀 꺾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주택 가격이 계속 높아요. 글쎄요, 그래서 뭐 말이에요. LA 쪽도 보면 뭐 웬만하면 90만 달러, 100만 달러 뭐 네, 이런데 네, 네. 이게 너무 주택 가격이 세면은 또 부담되니까 글쎄요. 주택 거래가 잘 안 되는데 온라인 부동산 매매 회사죠 레드핀이 그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이 오히려 주택 거래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주택 가격이 오르는 곳은 아무래도 대도시 아닙니까? 네. 대도시의 다운타운 쪽이나 좀 도심 쪽인데 그렇죠, 그런 곳에 그렇죠. 있는 주택이나 콘도미니엄 가격이 오르는 건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그런 콘도미니엄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 사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외곽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데 가격이 오른 사람 오른 그 대도시 쪽에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매물로 내놓고 그러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이걸 팔 수가 있고 그 금액으로 외곽으로 나가면 굉장히 더 큰 거 좋은 걸 여유 있게 네.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데 이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물로 나온 주택을 구입하는 이유는 바로 모기지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네, 네, 주택을 네.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적은 거예요. 적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그 현재 진행 중인 주택 판매 숫자, 새로운 주택 매물 숫자가 모두 2015년 이후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고 이 레드핀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리버사이드, 북가주의 리버사이드,
남가주의 양면이죠. 리버사이드, 북가주의 세크라멘토 등이 아주 지금 호황이라고 그러고요. 애리조나, 피닉스, 콜로라도, 덴버, 네바다, 라스베가스 같은 곳들이 핫하다 하는 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그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오히려 외곽으로 나가려는 그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이 주택을 팔 때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을 네. 주기 때문에 네. 오히려 주택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그 주택 시장의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네, 네. 이런 좀 분석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